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. (2023년 4월 15일)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. 저는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. 그런데 당집 알바하면서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좀 많이 봐왔거든요. 그래서 그냥저냥 귀신이 방문을 두들겼다느니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지금도 그냥 헛소리처럼 들리고, 오늘은 제가 직접 본 귀신 들린 사람들 썰 좀 풀어볼까 합니다. 흔히 무당을 사기다 아니다 정말 말이 많은데, 제가 판단하기엔 당집은 거의 50%는 사기고 30%는 그냥 정신병자, 나머지 20%는 저도 모르겠어요. 저도 귀신 이런 건 절대 안 믿거든요. 그런데 이 나머지 20%의 신내림은 지금도 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당집 알바를 하게 된 건 여자친구 때문이었어요. 당시 여친 어머니의 진짜 친한 친구분이 무당이었거든요. 그리고 어머니가 좀 미신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엄청 잘 지키시는 분이었어요. 아마 그래서 무당 친구분도 사귀신 거겠죠. 그리고 그 어머님의 영향 때문인지 여친도 점이나 미신을 좀 유별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믿었습니다. 교보문고 같은 데 가도 다른 책은 잘 안 보고 관상이랑 사주 이런 책만 둘러봐요. 둘 다 학생이라 궁합 사주 같은 거 여친이 보자 그래도 저는 몇만 원씩은 못 내겠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은 싸게 궁합이랑 사주도 볼 겸 그 어머님 친구가 하시는 당집에 갔는데, 그 무당 어머님께서 사주랑 궁합 같은 거를 나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더군요. 난생 처음 보는 거였는데 그냥 이런 게 좋다 안 좋다, 몇 살 때부터 뭘 하면 넌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, 이런 종류의 이야기였고, 웃긴 건 돈은 다 받더라고요. 그래도 저는 친구 딸인데 돈 주는 거 거절할 줄 알았는데 한 푼도 안 빼고 다 받더군요. 하여튼 속으로 욕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, 몇 달 뒤 여친 집에서 레포트를 하고 있는데 여친 어머님께서 반찬 꾸러미를 챙겨주시면서 그 당집에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셔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일이에요. 그날 일하던 사람이 그만둬서 굿하러 갈 때 짐 옮길 사람이 없다고 일당 줄 테니까 전화하면 나와서 짐만 옮겨주면 된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. 그때 살던 곳이 서울 변두리라 알바에도 최저시급도 못 미치게 푼돈벌이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래서 두둑하게 챙겨주겠거니 싶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굿하러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,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나갈까 말까였는데, 이 상황이 좀 골 때려요. 일반적으로 집에 흉고가 생길 경우에 굿을 많이 하는데, 대부분 사람 문제면 당집에서 굿을 합니다. 이게 좀 더 저렴하기도 하고, 만약 무당이랑 다 찾아가서 하게 되면 1,000에서 2,0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, 근데 말이 2,000이지 정말 진짜 급박한 상황 아니고선 이런 돈 쉽게 못 내거든요. 그리고 제가 처음 일을 나갔을 때 제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를 처음 생각했습니다. 수원에 있는 엘빌리지였는데, 굿을 다른 곳에서 한다 그래도 당집에 재단에 있는 모든 식기랑 굿할 때 쓰는 모든 물품들을 전부 챙겨가야 합니다. 그리고 굿하는 거 이웃 사람들 눈에 띄면 안 좋은 말만 나오니까 전부 박스에 넣어 가지고 가요. 게다가 신들이 건드리는 물건이라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일일이 작은 부적들을 다 하나씩 붙이고, 박스를 포터에 쌓는 것도 최대한 원래 위치 그대로 옮깁니다.
여튼 그렇게 포터트럭에 타서 저랑 굿 도와준 아줌마 한 명, 그리고 무당이랑 같이 거기에 도착했는데 꼬마애가 문제였어요. 사실 이 정도로 큰 돈을 낼 문제면 자식 문제가 90% 이상입니다. 그것마저도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였죠. 아무튼 그 애가 해만 떨어지면 막 이상한 말을 해요. 해가 지는 즉시 바로 한두 시간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아침까지 밤이 새도록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를 막 이러면서 중얼거리면서 걸어 다녔어요. 그리고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가 9시가 조금 넘었는데 그때도 그 4살 정도 된 애가 이런저런 헛소리를 하면서 막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. 진짜 주위에 애 엄마 아빠도 있고 사람도 많았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도 살아오면서 미친놈 좀 많이 봤다 싶었는데 막상 무당과 같이 이런 애를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군요. 마치 맨인 블랙이랑 외계인을 보는 거랑 리플리랑 외계인 보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려나? 여튼 좀 쎄해요. 잘 표현을 못하겠네. 아무튼 저는 그 도와주는 아줌마랑 같이 재단을 차리고 나서 굿이 끝날 때까지 함께 트럭에 있었습니다. 굿할 때는 신내림이 다른 사람한테 갈까봐 애지간하면 당사자 빼곤 다 내보내더라고요. 그리고 방금 말한 그 일 도와주는 아줌마는 여러 당집을 다니면서 굿 도와주는 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그 아줌마 특유의 수다로 굿이 끝날 때까지 저는 궁금한 걸 원없이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. 그때 처음 물어봤던 게 진짜 그 무당이 신내림 받고 그러는 게 사기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거였죠. 제 입장에서는 전부 구라 같았거든요. 근데 아줌마 역시 말하길 대부분이 사기랍니다. 어떤 곳에선 제대로 사기치려고 예약만 받아놓고 3일 뒤에 다시 오라 그래서 그 3일 동안 흥신소 같은 데에서 뒷조사를 시킨답니다. 그러면 아주 영험하게 보이겠죠, 그런 곳은. 그리고 몇 집은 진짜 정신이 좀 나간 미친 애들을 집에 가둬놓고 신내림 받았다고 속이고 이용해 먹는답니다. 애기 동자 뭐 이런 집이 그런 부류인데 어린애 하나 입양해서 신내림 받는 듯이 세뇌를 몇 년 시키면 애가 진짜 좀 마탱이가 가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. 그리고 나머지 몇 없는 진짜 무당이 있답니다. 다행히 이 무당 아줌마는 진짜 무당에 속했는데 그 진짜 신내림 받는 무당끼리 협회가 있는데 직업 특성상 이런 소문이 돌면 너도 나도 협회에 가입돼 있다고 막 이용해 먹으니까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남들이 보면 그냥 그놈이 그놈인 듯 하더라고요. 아무튼 찐통이라 그런진 몰라도 굿하거나 부족해도 효과가 없으면 돈을 그대로 돌려준대요. 제가 실제로 본 건데 아들 낳는 부적 하나에 50만원 해갔다가 효과가 없어서 돈을 도로 내주는 건 몇 달 후에 제가 직접 봤습니다. 자신이 내림받은 신으로 그 실력이 해결을 못하는데 그거 값을 그대로 받으면 노해가지고 무당 생명을 깎는답니다. 여튼 사이비 무당은 아니라는 소리를 듣고 내심 안심했었습니다. 그리고 그 포터 안에서 정치인 부인 악귀 들린 이야기? 그리고 또 어떤 동네에는 단체 자살이 있어서 굿하러 갔는데 굿 신청한 사람도 목매달고 있어서 무당 7명이 겨우 죄를 올렸다느니 이런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들었습니다. 그 이후에는 그냥 좀 시시한 얘기들이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 집에 갔을 땐 좀 충격과 공포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만 이 집은 아파트다 보니까 현관밖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 곳도 없고 주차장 포터에만 계속 있었으니까 말소리조차 못 들었고 그냥 나중에 무당 어머니한테 굿 다 끝났다고 전화 받고 다시 재단 허물고 포장해서 당집에 갖다 놓고 끝. 그런데
일당은 20만 원으로 엄청 후했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5개월 정도 더 일했는데 방금 그 애기 굿하고 나서 한 2주 후에 구리에 작은 조립식 펜션집에 갔을 때는 진짜 장난 없었습니다. 이곳 역시 젊은 여자가 귀신에 들렸었습니다. 처음 갔을 때와 똑같이 짐 들고 그 펜션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날은 무당 어머니가 저희를 막아섰어요. 잠깐 뭐 좀 해야 한다면서 부적 하나씩을 저랑 도우미 어머니한테 속옷에 넣으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거기가 펜션이라 앞에 잔디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큰 유리창으로 안에서 보이게끔 제단을 만들라고 말하더니 그 제단 만들 동안 바로 마당에서 신내림을 받았습니다. 원래 무당이란 게 정형화된 게 아니고 온갖 사기꾼이 섞여 있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집에서는 접신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도우미 아줌마한테 모르는 걸 계속 물어보긴 했지만 이것저것 세세하게 알아서 좋을 게 없다는 그런 판단보다는 이 두 번째 갔을 땐 충격이 적잖이 커서 물어보기도 좀 꺼려지더라고요. 제가 본 건 마당에 자리 잡고 앉아서 염주 같은 걸 손으로 비비면서 한 1시간 가까이 주문을 외웁니다. 저랑 일 도와주는 아줌마랑 둘이 제단 세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리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요. 원래 보통 TV에 보면 막 북소리 장구소리에 맞춰서 정신없이 춤추다가 막 그렇게 접신이 되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. 제단이 마당에 완성되고 한 몇 분 더 지났을까? 무당이 몸을 앞뒤로 막 흔들거리다가 부들부들 떨면서 숨이 가빠지는데 이때 무당이 일어서면 목소리가 다릅니다. 진짜 여자들이 아무리 내려고 해도 낼 수 없는 30대에서 40대 남자 목소리가 나는데 지킬앤하이드 뮤지컬 봤을 때 그 조승우 저리 가라였습니다. 제가 알바하면서 제일 제약을 많이 받았을 때가 바로 접신할 때였습니다. 뭘 권하거나 물어봐도 안 되고 무조건 바로 뒤에서 걸어야 하고 뭐 먹거나 그래도 안 되고요. 여튼 도우미 아줌마한테 이런 당부의 말을 듣고 차에서 기다리려는데 그 펜션 1층 거실 창문으로 문제의 그 여자가 보였어요. 30대 주부 같은데 머리는 산발에다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었습니다. 나중에서 알았지만 옷을 입혀놔도 스스로 다 찢어버린대요. 사실 이것만 봐도 좀 기괴했는데 무당이 펜션 안으로 들어가고 얼마 후에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습니다. 옛날에 대학 MT 갔을 때도 느꼈지만 펜션은 가라로 만든 게 많아서 안에 소리가 거의 밖으로 다 새잖아요. 근데 무당이 아주 걸쭉한 남자의 목소리로 죄는 저승에서 갚을 테니까 못살게 굴지 말고 그만 나오너라 이러면서 소리치는데 저는 이때 그냥 멍하게 차 안에서 보고만 있었습니다. 그 후에 또 무당 어머니가 막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건 너무 작게 말해서 잘 안 들렸습니다. 그때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창문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헬게이트는 그 다음에 열렸습니다. 무당 말을 들으면서 그 귀신 들린 주부가 주저앉아서는 한참을 막 꺼이꺼이 하더니 내가 죽을 거야. 내가 죽을 거라고. 하면서 집 밖으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. 무당이 접신을 하고 들어갈 때 그 문을 안 닫고 들어갔거든요. 근데 진짜 어떻게 저렇게 빠를까 싶을 정도로 막 전력 질주로 마당을 뛰어나와서는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. 아마 자살할 거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랑 도우미 아줌마는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서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데 이 미친 여자가
집에서 남편이 붙잡으려고 뛰어나오니까 갑자기 우리 트럭으로 달려와서는 운전석 문을 열려고 막 잡아당기더라고요. 당연히 문은 안 잠겨 있었고 제가 안에서 다급하게 문고리를 붙잡았는데 진짜 힘이 어찌나 센지 막 문이 한 5cm에서 10cm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되는 와중에 그 유리창을 넘어서 눈을 마주쳤는데 그 여자가 눈은 울고 있으면서 약간 공포에 질린 듯한 눈이었는데 입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. 도저히 매치가 안 되는 표정의 이질적인 모습이었죠. 지금도 이때 그 표정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. 아무튼 남편이 바로 나와서 여자를 붙잡고 문에서 떼어내려고 했는데 여자가 문고리를 잡고 같이 당기는 꼴이 돼서 문이 더 활짝 열려버렸죠. 미쳐가지고 힘이 세진 건지 뭔지 결국엔 억지로 떼내서 다시 들어갔는데 정말 찰나였겠지만 저는 체감상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3분 정도? 진짜 오래 대치한 느낌이었습니다. 여자가 다시 집으로 들어간 거 보고 나서야 숨통이 트였고요. 그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차문을 잠그고 헉헉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 무당 어머니가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길래 진짜 1초 만에 시동 걸고 바로 도망쳤습니다. 제 생애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 중 하나였는데 만약 따지고 보면 제가 정신병원에서 이런 여자를 봤다면 그냥 미친년 하면서 넘어갔을 텐데 이런 환경에서 겪고 나니까 지금까지 트라우마가 됐습니다. 가끔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여자 귀신짤 보면 전부 이 여자 얼굴이 떠올라서 가슴이 철렁철렁해요. 당연히 공포영화 같은 건 절대 못 보고요. 하여튼 한참 도로를 따라 달리다가 쫄아서 도망친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 무당 어머니 데리러 가야 하는 게 또 마음에 걸려서 갓길에 채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근데 도우미 아줌마가 이럴 땐 그냥 집에 갔다가 나중에 연락 오면 그때 재단 허물러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더군요. 사실 저 그때 진짜 지금만큼은 다시 들어가기가 싫었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었죠. 그렇게 집에서 멘붕된 거 좀 추스르고 다음날 재단을 허물러 갔습니다. 그렇게 다시 갔더니 남편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. 저는 당연히 빈집이니까 뭐 미친년도 없겠고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트럭에다 짐을 다 옮기고 경쾌하게 다시 그 펜션을 빠져나오고 있는데 무심코 쳐다본 2층 창문에 그 미친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산발머리에 분명 그 여자가 확실했습니다. 남편은 어디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갔는지 결국 저랑 그 여자랑 단 둘이 또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. 전 그것도 모르고 노래나 부르면서 마당에 그렇게 재단을 허물고 있었던 사실이 너무 끔찍했습니다. 그냥 글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글재주가 없어서 제가 겪었던 그 공포를 전부 표현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. 너무 궁금해서 왜 그 여자가 그렇게 미쳤는지 또 해결이 됐는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도우미 아줌마도 저랑 같이 도망치다시피 해서 아는 게 없었고 또 무당 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도 불편해서 지금까지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. 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